칼리닝그라드는 수년간 유럽을 겨냥한 푸틴의 철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크렘린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노출된 상처가 되었습니다. 서방은 모스크바의 취약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칼리닝그라드를 옥죄기 위한 작전을 가속화했습니다. 도로는 폐쇄되고 철도는 막혔습니다. 해상 경로는 이제 전격적인 결정으로 봉쇄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외교적 목조르기는 바르샤바로부터의 위협으로 절정에 달했으며 이는 공개적인 선전포고에 해당합니다. 12월 11일 한 폴란드 장군은 필요하다면 반경 300km 이내의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폴란드 장군의 모스크바를 향한 이 차가운 도전은 푸틴에게 뺨을 맞은 듯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제 칼리닝그라드는 위협적인 존재에서 무방비 인질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은 모스크바의 보호 약속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내부 붕괴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끝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닝그라드 사람들은 크렘린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업, 불안, 부패가 증가하면서 공황 상태의 대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서해학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5명 중 적어도 1명은 이 지역을 떠나 이주의 길을 택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노스스타트 데이터는 슈링구 감소를 보여주지 않지만 이주 유입이 유출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가운데 독립적인 조사와 학술 연구는 교육받은 계층 사이에서 떠나려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정 추정치와 조작 의혹을 고려할 때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5만에서 15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했거나 영구적으로 주를 떠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크렘린 측은 데이터를 은폐하며 이 지역의 이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탈출의 양상을 보면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미 산업 부문의 고학력 젊은이들입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독일이 가장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상황이 한층 더 절망적으로 비칩니다. 비시다트아유 따르면 실업자 수는 연초 이후 무려 21.7%나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칼리닝그라드의 삶을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다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서유럽 규범에 더 가까운 일상을 살았습니다. 물류는 원활하게 흘렀고 트럭은 국경에서 막히지 않았으며 기차는 자유롭게 운행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리투아니아는 단지 이웃나라가 아니라 저렴한 식료품, 더 나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서방으로 향하는 창구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와 네이토의 제재, 리투아니아의 통과 제한으로 칼리닝그라드는 소련 붕괴 이후 전례 없는 물류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물류적 타격은 칼리닝그라드의 중요한 동맥을 끊었고 도미노 효과를 촉발했습니다. 먼저 도로가 끊겼고 철도가 멈췄습니다. 모스크바, 요란한 쇼, 위협, 비난, 경고. 그러나 이 사건은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는 전략적 지역에서 통제할 수 없는 통로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유일한 희망은 해상 보급로였습니다. 즉, 산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칼리닝그라드 항구로 물자가 수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상 경로의 약속은 가혹한 지정학적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운송 비용은 치솟았고 운송 시간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선박 부족으로 페리 대기 줄이 길어졌습니다. 일부 트럭 운전사들은 항구에서 2달 이상 기다려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항만 운영이 느려졌고 공장들은 유럽 부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재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아부토토르와 발트모터스는 하룻밤 사이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의 거의 절반이 화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5,000명에서 18,000명의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칼리닝그라드 산업의 붕괴의 조짐입니다. 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발트의 자체의 지정학적 재편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네이토에 가입하면서 발트해는 사실상 네이토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사방이 네이토 회원국으로 둘러싸인 구조적으로 취약한 군사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칼리닝그라드를 통한 통과를 중단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군사적 위협과 결합하면 이는 해상 경로조차 즉시 차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유럽군단 사령관이었던 폴란드 장군 야로슬라프 그로마지스키의 발언은 이러한 쇠퇴의 가장 분명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장군은 러시아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그로마진스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는다면 300km 이내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900km 이내의 모든 것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군은 폴란드의 동부 방패 작전의 일환으로 칼리닝그라드 국경 근처 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이 이 지역에 참호를 파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대전차 장벽을 세울 것이라는 사실은 이 지역이 잠재적인 전쟁터라는 구체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러시아 군사 계획가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그들은 네이토와의 주요 분쟁에서 칼리닝그라드가 며칠 안에 고립되고 곧 군사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공항과 미사일 시설은 위기 발생 초기 몇 시간 동안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분쟁에서는 어느 것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지리는 가차 없으며 외곽 지역은 힘을 과시할 수는 있지만 그 힘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전에 이 지역에서 군부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철수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와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핀란드의 네이토 가입에 따라 새로 생긴 핀란드 접경을 따라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이 상황은 칼리닝그라드가 더 이상 군사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확장되는 전선에 직면하여 자원 투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모스크바의 약점을 보여주는 신호임을 나타냅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가장 이상하고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변화는 경제 지표나 군사 활동이 아니라 도시의 정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가게의 텅 빈 진열대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짜인 벽이었습니다. 크렘린은 지리적으로 유럽 내에 있는 발트해 연안의 이 전략적 요충지가 정신적으로도 그쪽으로 표류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게 칼리닝그라드는 더 이상 단순한 전초기지가 아니라 반역의 잠재적 원상이었습니다. 크렘린은 분리주의의 기미만 보여도 철권으로 타격합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더 강도 높은 정보 봉쇄를 당했습니다. 당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합리적인 불만이 아니라 폴란드나 독일 정보기관이 벌이는 게임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는 칼리닝그라드 주민은 즉시 서방의 불안정화 작전의 일부로 낙인 찍혔습니다. 소련 시대를 연상시키는 고발 메커니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친서방적인 발언을 했다고 고발하고 지역 언론이 완전히 침묵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크렘린 선전은 칼리닝그라드를 네이토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영웅적인 러시아 요새로 묘사했습니다. 에스서벡터, 이스칸데르터, 훈련터, 모스크바는 지역 무장이 안심시킨다 믿었다. 하지만 칼리닝그라드 사람들의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주변의 폴란드인이나 리투아니아인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말 쇼핑을 위해 방문하던 이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두려움은 네이토의 공격이 아니라 모스크바가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스크바의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에서 동의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조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렘린은 이 지역을 유럽을 위협하는 데 사용했지만 그 위협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칼리닝그라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측면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분리주의를 막기 위해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반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유럽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무관심과 압박 때문에 조국에 대해 냉담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도발하는 것은 폴란드 정보기관이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청구서와 국경문에 채워진 자물쇠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렘린이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잃어갔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현재 위기는 현재의 지정학적 결과일 뿐만 아니라 깊은 역사적 드라마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1945년 붉은 군대가 이 땅을 정복했을 때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이자 수세기 동안 독일 정체성의 중심지였던 퀘니스베르크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말살은 이 지역을 과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위적인 소련 국경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칼리닝그라드는 지리적으로는 유럽에,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에 속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독일적 정체성 사이에 끼어있는 두 세계 사이에 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약화된다면 이 지역의 미래는 완전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보조금과 군사 지원이 줄어들면서 현지 주민,
특히 젊고 유럽화된 계층은 왜 자신들의 지역이 고립과 권위주의적 붕괴로 나아가는 본토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은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푸틴의 최종 발언권이 무력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가장 국제적인 곳이 될 수 있었던 이곳은 대신 가장 포위된 곳으로 변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포위라는 서방의 전략은 푸틴의 발트의 야망이 현실과 가장 극명하게 충돌하는 곳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칼리닝그라드는 푸틴의 야망이 현실과 가장 처참하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군사적 공백, 그리고 주민들의 조용한 공황과 탈출은 이 고립된 요새를 질식시키려는 서방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유럽의 마지막 제국의 전초기지가 이제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한때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이 외곽 지역은 이제 병참의 질식과 네이토의 군사적 압박 아래 갇힌 군사고아원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크렘린의 발트해에서의 안보가 사라졌고 전쟁의 대가를 가장 유럽에 가까운 러시아인들이 치르고 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합니다. 이 문제,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